안녕하세요. IDA 면역 다이어트 아카데미 유코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가요? 쉽고 편한 무작정 굶기, 1일 1식, 간헐적 단식?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를 줄이는 과정에서 영양소까지 줄여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 균형을 잃고 다이어트 실패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균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그렐린과 렙틴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식욕을 증가시켜 식탐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그렐린은 증가하고 반대로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은 감소하여 폭식과 과식을 불러와 오히려 이전보다 체중이 늘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살이 찌면서 오는 자책감과 그로 인한 우울증뿐만 아니라 요요 증상으로 인한 면역 기능 저하, 만성 피로 등등 영양 부족으로 인한 다이어트의 실패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다이어트 실패의 좌절과 걱정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IDA 면역 다이어트 아카데미. IDA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한 다이어트입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올바르게 채우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양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쓰이고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요. 우리가 매일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와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물까지 총 7가지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대부분 탄수화물과 지방은 줄이고 단백질 섭취는 많이 늘리면서 이 3대 영양소에만 신경을 쓰는데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과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미량 영양소와 식이섬유, 물도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영양소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 7대 영양소를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섭취해야 하는데요. 한국인의 힘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죠. 첫 번째 알아볼 영양소는 우리가 가장 많이 섭취하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특히 뇌세포를 활동하게 하는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양소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지만 다이어트 중에는 가장 먼저 금지되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라면이나 빵, 과자, 초콜릿 등 단순 당류 식품을 간식으로 먹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조절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먹는 증상을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탄수화물 중독 지수는 어떤지 먼저 알아볼까요? 자, 다 체크해 보셨나요? 3개 이상일 경우 중독 가능성, 4개에서 6개는 중독 위험, 7개 이상이면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탄수화물 자체는 죄가 없지만 섭취량이 문제인데요. 탄수화물을 적정량 이상으로 과다하게 섭취하면 에너지원으로 쓰고 남은 잉여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어 몸에 차곡차곡 쌓여서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과연 탄수화물은 다이어트할 때 멀리해야 하는 적일까요? 다이어트를 위해 칼로리를 줄이더라도 탄수화물은 하루 최소 100g 이상은 섭취해야 뇌의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멀리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올바른 탄수화물 섭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에는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도 천천히 분비하면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준다고 하는데요. 현미와 토마토, 양상추 등에 많습니다. 반대로 나쁜 탄수화물은 당의 함량은 높고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데 주로 백미와 밀가루, 백설탕, 단 음료 등에 많습니다.
정리하면 하루에 100g 이상의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신체 조직을 구성하고 호르몬과 면역세포를 생성하는 영양소로 특히 면역력의 원천이며 100세 시대의 필수 조건인 근육의 재료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오히려 단백질의 섭취량을 늘리는데요. 단백질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한 에너지 소모가 커서 포만감을 주고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체중의 급격한 감량으로 인한 탈모나 피부 손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단백질이 많이 빠지게 되면 근손실이 온다고 말씀하시죠. 이 단백질이 왜 다이어트에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 근육이 빠지고 나면 아주 무섭게도 그 자리에 지방이 자리 잡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일반 성인은 하루에 보통 자신의 체중을 기준으로 1kg당 1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우유 등에 들어있고 식물성 단백질은 콩이나 곡류 등에 들어있습니다. 다음 영양소는 지방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살찌는 소리가 들리죠? 지방은 세포막과 뇌조직의 주요 구성 성분이자 체온을 유지해주고 장기 보호까지 많은 역할을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열량이죠. 지방은 정말 다이어트 할 때 피해야 할 최악의 영양소일까요? 놀라운 반전으로 지방은 다이어트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체내에 쌓여있는 지방의 연소를 원활하게 해서 근육을 만들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허기가 느껴지지 않아 장기적인 다이어트에는 최적의 영양소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역할은 바로 우리가 섭취하는 지용성 비타민의 체내 흡수와 운반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섭취하지는 마시고 나쁜 지방이 아닌 좋은 지방을 선별해서 섭취하셔야 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나쁜 지방으로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꼭 챙겨 먹어야 할 좋은 지방은 올리브 오일과 식물성 기름, 견과류나 해산물 등으로 섭취할 수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메가3 지방산은 꼭 섭취해야 할 다이어트에 가장 유익한 지방입니다. 체내 합성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속의 중성지질을 감소시켜서 원활한 혈액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우리 근육에 계속해서 산소를 불어넣어 근육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이번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비록 하루 권장량은 적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살이 찌거나 심하면 당뇨나 심혈관 질병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탄수화물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고 연소할 수 있도록 마치 몸속 에너지 공장을 풀가동시키는 원동력이 바로 비타민이죠. 에너지가 연소되고 남은 재와 같은 존재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가공된 닭가슴살이나 콩 단백질 섭취에만 집중하다 보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영양제로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6의 영양소라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의 위장과 소장, 대장에 고루 작용하고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체내 혈당을 잡아주고 소화기관인 위장에서 음식물을 천천히 통과하게 하면서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대장에서는 배변 활동을 촉진시켜 장내 유해 물질을 흡수하여 배출하면서 잘 비워내도록 도와줍니다. 다이어트 중 음식 섭취량을 줄이면서 오게 되는 변비, 식이섬유는 이를 예방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반드시 섭취해야 할 영양소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들인데 다이어트는 해야 하고 이걸 다 챙겨 먹기 위해 장을 보고 손질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것도 매일매일 생각만 해도 벌써 번거롭고 힘들지 않나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간편하고 건강하게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챙기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면역 다이어트 아카데미 IDA입니다.